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이슈타파는 잠시 우리가 미뤄두었던 정치 현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정치판이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한 뉴스들이 많아요. 오늘은 이런저런 얘기와 함께 울산에서 복잡하게 돌아가는 정치 얘기, 울산 북구의 당협위원장 관련 소식까지 쭉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울산매일 논설실장 김진영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네. 최근에 중국 대사 관련 뉴스 참 중국스럽습니다. 이 사람 시진핑도 아니고 대사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대사라는 자리가 혹시 그 미국 대사 해리슨 기억합니까? 호수염. 호수염.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참 이 미국 대사 해리슨이 여러 가지 도마에 많이 올랐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는 지금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또 도마에 많이 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대사라는 자리는 특명 전권 대사 이 말의 준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특명 전권 대사라는 말이 굉장히 좀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외교관 중에 가장 높은 직급이고 한 나라를 대표해가지고 대통령도 만나고 뭐 여러 지도자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외교적 목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두루두루 만나거나 관련 업무를 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사실 싱하이밍 대사 같은 경우에는 첫 부임 때부터 문재인 정부 때 아그레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부임을 했는데 여러 논란거리의 중심이 됐습니다. 뭐 김치 파동, 또 뭐 한복 공정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납니다.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대사직을 수행하기에는 조금 직급도 낮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싱하이밍 대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공산당의 대연락부의 그 부부장 차관급을 지낸 왕야쥔이라는 그 주 북한 중국 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사는 중국 외교부의 부장조리 차관복급을 지낸 우장하오 주일 대사가 있거든요. 이런 북한이나 일본 대사보다는 조금 뭐 직급이나 이런 데 좀 뒤처진다 이런 평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분 나쁘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임 직후에 김치가 중국에서부터 시작됐다든지 한복의 원료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그것을 오히려 한국 언론에서 너무 뭘 잘못 보도했다는 식으로 비난의 화살을 한국 언론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무리를 빚었고요. 이번에는 대놓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비난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진핑이 이런 사람 일부러 우리나라에 보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이 사람이 이제 풍채도 좋고요. 또 우리나라 말을 잘해서 상당히 잘해서 호감을 가졌는데 이 사람 평양에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평양 조금 밑에 사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리원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실제로 뭐 우리말도 어느 정도는 잘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하고. 그 정도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한반도 통이다 했지만 사실은 한반도 통이라기보다는 북한 통이라는 게 좀 더 맞고요. 북한에서 오래 생활했으니까. 그럼 뭐 여러 가지 좋긴 한데 사실은 뭐 좀 불쾌한 발언들을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런 걸 잘해서 우리에게 보냈는지 하여튼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이례적으로 강하게 받아쳤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대사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받아친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싱하이밍 주한 그 중국 대사를 겨냥해가지고 대사라는 자리가 본래 본국가 주재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자리가 아니냐.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가 주재국의 국가적인 이익을 해칠 수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두 경고까지 했고요. 대통령실이 특히 비엔나 협약 41조를 거론까지 하면서 그게 뭔데요? 이게 외교관의 어떤 직무와 직책 이런 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외교관은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외교관은 주재국 내정에 개입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명시해 놓은 것들이거든요. 이런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맞받아치자면은 주중대사를 소환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일단 우리가 안 갔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흥분을 했고 또 이재명 대표까지 대표하고 설전까지 벌이는 상황인데 이게 또 이제 정치 쟁점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제는 이 논란이 어디에서 시작됐나 이걸 바라봐야 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 그래도 야당, 그 국회에서 제1당의 당수, 당 대표를 불러다가
그 중국 대사관에서 이제 뭐 만남의 형식을 갖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메모지를 꺼내서 이게 상대 그 야당 지도자가 있는 자리에서 그 나라의 대통령을 비난했거든요. 예, 작심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당의 대표 아닙니까? 여당의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흥분할 만합니다. 당당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을 향해서 중국에 대한 순응을 강요하고 또 뭐 콩고물이나 좀 얻어가라는 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건 정말로 참을 수 없는 모욕 아니냐. 마치 점령국의 사령관 같은 그런 자세 아니냐. 이렇게 흥분을 했고요. 특히 김기현 대표가 흥분한 지점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국회 제1당의 대표가 중국 대사의 대표가 그런 말을 하는데 중화 사대주의 입장 연설을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면서 그것도 굉장히 얌전한 자세로 마치 미소를 보이면서 맞장구 치는 듯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으니까. 특히 또 야당에 따라갔던 수행하는 의원들은 무슨 뭔 교지를 받아들이지 메모를 한다든지 이거 정말 수치스러운 장면 아니냐. 대한민국에서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흥분을 했던 것이죠. 이제 이럴 때 말이죠. 그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가 저런 발언을 할 때 잠시 가로막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이런 얘기라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치 지도자니까 그것도 한나라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니까 당연히 그런 자세를 보였어야 되거든요. 그러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이제 우리가 뭐 중국 없이 안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 나서서 중간에서 달래고 어를 필요는 있는데 이번엔 이건 빗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싱하이밍이라는 사람 왜 이렇게 무례하죠? 시진핑이 뒷배인가요? 싱하이밍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제가 분석할 때는 그렇습니다. 사리온 대학에서 우리말을 익히고 북한 대사로 오래 근무한 과거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중국의 전체 외교부 안에서의 입지라든지 이런 위치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일천하거든요. 뒤처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튀어야 되거든요. 튀려고. 그러니까 한반도 통일하는 경험치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사로 부임은 했는데 이 뭔가 출신이나 경력이 조금 일천하다 보니까 본국의 눈치를 좀 봐야 되고 그러니까 좀 재빨리 알아차리고 뭔가 물고 늘어지는 사냥개 같은 근성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입장 같은 거 고려하지 않고 중국 정부의 입장, 자국의 입장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센 발언으로 튀고 싶어 하는 거죠. 이렇게 튀고 싶어 하는 데다가 이렇게 뱉고 나니까 바로 또 중국 정부에서는 마치 잘한다는 반응이거든요. 그렇겠어요. 오히려 또 잘하고 있다는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싱하이밍 입장에서 신이 난 거죠. 뭐 한국 정부가 뭐라고 하든 자기는 본국에서 인정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입장 이해가 간다고 하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이 상황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많은 교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뭐 문화, 예술, 학문적으로도 교류가 있거든요. 이 교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지금 세미나나 이런 거 갈 때 비자를 일부러 지연시킨단 말이에요. 중국 정부에서. 지금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열릴 6월 달에 7월 달에 열릴 회의들이 가을로 넘어가는 경우가 지금 많다고 합니다. 완장 채워주니까 튀어보려고 뭐 그겁니다. 자, 이제 짜증나는 중국 대사 얘기 이 정도 끊고요. 울산의 정치 얘기로 들어가죠. 자, 22대 총선과 관련해서 울산의 정치권이 목표를 제시했죠. 뭐 당이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10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울산의 6개 의석을 전부 싹쓸이 하겠다.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총선에서는 한 석밖에 못 건졌지만은 다음 내년도 총선에서는 3석 정도는 가져오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사활을 건 전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뭐 안 되더라도 이제 목표는 상향 조준하는 것이 맞는데 싹쓸이 그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 자, 민주당도 3석 확보 비현실적인 느낌이고요. 일단 목표는 목표니까 그렇다 치고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인가요? 일단 선거를 앞두고 싹쓸이를 하겠다. 절반은 가져오겠다. 이건 굉장히 뭐 바람직한 목표입니다. 기선 제압해야 되니까.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싹쓸이 목표를 정한 거는 예. 뭐 비현실적이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5개 지역구에 북구까지 탈환하겠다. 북구는 예. 본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북구는 본래 우리 지역구였는데 예. 잠시 뺏겼다. 그래서 다시 갖고 오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북구 탈환의 사활을 걸겠다. 예.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국민의힘은.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1대 국회에 재선에 성공한 이상은 의원, 북구거든요. 예. 북구의 이상은 의원이 3선을 밟을 경우에 야당이, 민주당이 울산에서 3선을 내리하는 그런 또 기록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2개의 지역구에다가 좀 더 집중 공세를 피해가지고 예. 한 3석 정도는 3자리 정도는 가져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예. 가져와야 되는데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울산은 반드시 단 한 석도 내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예. 민주당은 또 반대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서로 그런 부분에서 부딪히고 있고요.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박성민 그 전략기획부총장이 네. 내년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한 최소 153석, 최대 한 163석 정도는 가져와야 되겠다. 다수당이 되죠. 예,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그 정도는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략적인 판단에서 울산의 그 총선 구도 이런 예. 걸 지금 그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은데 전략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전략 전술은 노출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아마 짜고 있을 겁니다. 민주당도 가만히 있을 리 없는데 내년 선거에서 불리한데도 나서는 인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상당히 지금 인물들이 많이 입에서 입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해서 올 전반기에 6개 지역구 조직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가상대결 여론조사 예.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막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1개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이기고 있다. 이기고 있고. 그리고 2개 지역구에서는 접전이다. 나머지 3개 지역구는 민주당이 열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주당의 자체 분석이라는 거지 그렇겠죠. 어떤 그 여론조사의 수치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가 자칫 잘못하면은 또 여러 가지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습니까?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정도 선에서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쪽 조사로 우위 지역은 아마 북구일 것이고 두 곳 접종 지역은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그것도 말하면 안 되겠네. 있는데 여기서 뭐 굳이 그런 걸 이야기할 건 없고요. 다만 그렇죠, 이제 뭐 한석은 좀 유리하고 한 지역구는 유리하고 나머지 두 지역구는 뭐 얼마 해볼 만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종합해 보면 역시 울산 북구가 가장 이제 치열한 곳이 되겠는데, 당장 이제 자리가 비어 있는 국민의힘 쪽은 그쪽을 포기할 리 없고 그야말로 사활을 건 총력전을 벌 거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 공석 중인 울산 북구 당협을 비롯해가지고 예. 전국적으로 한 35개 정도의 당협이 좀 사고지구당처럼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그 35개의 당협에 대해서 본격적인 기초 조직 정비 이것을 착수했는데요. 예. 착수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미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 조강특위, 네. 조강특위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구성의 안을 심의 의결했고요. 예. 이 심의 의결을 한 조강특위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기에 앞서서 기초 조직인 당협위원회 일부를 개편하는 역할을 하는 공식 기구를 지금 가동한 상태입니다. 박성민 의원이 들어있는?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 의원이 거기에 들어있고요. 예. 거기 특위에는 이철규 사무총장 그리고 울산 출신의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예. 배현진 사무부총장, 예. 뭐 한경우 경기 광주갑 당협위원장 등등 이런 사람들 5명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위가 적시 활동을 개시해서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당 자체를 정비부터 시작할 예정인데요. 예. 국민의힘이 당협 정비에 확차를 가하는 것은 총선을 앞둔 조직 정비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예. 지금 이 사고당 지역을 어떻게 하느냐가 내년 총선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당의 안팎의 인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당장 북구는 빈자리여서 핵심 당직자의 의중이 좀 비중이 크게 작용을 할 거로 보는데 그래서 이제 박성민 의원이 말이죠. 얼마 전에 기준점을 제시했던데 그게 뭐였던가요? 박성민 의원, 그 사무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 조강특위에서 당협위원장 공모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지만은 본선에서 당선에 역점을 두게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분명한 기준점을 제시했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건 본선 경쟁력이다 이 말입니다. 예. 자, 핵심은 어떤 방식이든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을 예. 북구에다 공천을 하겠다. 예. 이렇게 해석할 수 역시 있습니다. 이제 다시 찾아오는 게 절실하니까 네.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꽁 잡는 게 매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예, 예. 바로 그 이야기고요. 네. 그러니까 당장 직전 당협위원장을 지낸 박대동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지금 북구에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 이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조만간 입체적인 검증을 할 것이고 예.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인물과 그 인사와 겨뤄서 예. 당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할 것이고 예. 만약에 그것이 좀 안 된다면 다른 대안까지도 생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많이 나와도 역시 박대동이라는 이름은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울산 북구의 터주 대감이기도 예. 하고요. 인지도도 높고요. 그렇죠. 그 직전에 당협위원장을 지냈기도 했고요. 예. 지난해 6월에 울산시장 선거 출마와 관련해서 잠깐 자리를 내려놓았는데 예. 사실 시장 선거 직후부터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해서 열심히 이제 조직 강화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다고 지금 듣고 있거든요. 예. 근데 박대동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총선에서 기필코 22대 국회에 입성한다 이런 목표를 자신이 밝히고 있습니다. 예. 밝히고 거기에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출마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 네. 이분은 이제 만나보면 말이죠. 지금 전의를 불태우지 않는 것처럼 점잖아 보이는 그런 분인데 지금 전의를 불태운다니까 조금 이질감이 있습니다만은 너무 점잖은 분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흡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부 가까운 분들은 네. 박대동 전 의원을 보고 외유 내강형이다. 밖에서 유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대단히 단단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거푸 이렇게 선거에서 떨어졌던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예, 예. 아픔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지금 이상은 민주당 의원하고 두 번을 겨루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교체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예. 또 국민의힘 자체에서 젊은 세대들이 도전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북구에서 또 한 사람 정치락식 의원도 당협위원장 도전 채비에 들어간 것 같던데요. 그렇죠. 이제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정치락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북구 당협위원장 후보 공모에 반드시 자기가 나갈 뜻을 밝히고 있고요. 예. 또 시의회에서 잔뼈가 굵었고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박대동 의원과도 겨루어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북구 주민들을 대표하는 여권의 국회의원 후보로서 자신이 이름을 내겠다. 이렇게 예.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또 이제 이분 외에도 이제 신면주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울산 변협 회장 했던 분. 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냈던 분 그리고 배병인이라는 또 인물이 있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배병인 씨. 그 한나라당 미래통합당 이때 이제 그 청년위원장 최고위원 이런 그 자리를 지냈던 젊은 세대입니다. 젊은 세대의 그 인물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또 다른 이야기들도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네. 신면조 전 변협 회장은 이제 이분이 이제 경주에서 학교를 다녀서 북구가 조금 가까운 곳에 있는데 본인을 만나보면 절대 안 나가겠다 하는데 항상 이름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언제든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절대 안 나오겠다 이런 쪽보다는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나온다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쪽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특히 이제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주공산이거든요. 당협위원장의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간에 출마 의사를 비칠 수도 있고요. 뜻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북구가 말이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울산의 유일한 민주당 이상은 국회의원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구의원 공천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 이쪽에서 이 의원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예. 실제로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예. 또 이 의원이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구의회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A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예. 이런저런 이야기가 뭐 쭉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근데 현행 정치자금법에서 국회의원 정치자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한 공식 후원 계좌로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뭐 걸리는 게 있어서 경찰에서 아마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그런 일이 없다. 예. 모함이다. 절대 전혀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뭐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예. 경찰의 수사 과정이나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아직 사실로 확인은 안 됐지만 이런 기사를 보면서 국민의힘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울산에서 북구까지 싹쓸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기대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면 네. 그 북구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네. 울산 전체를 놓고 네. 전체를 놓고 지금 울산 전체를 놓고 보면 남구에서도 거론되는 사람이 뭐 전 부시장을 지냈던 허땡땡 뭐, 네, 후보 네. 뭐 이런 여러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예. 또 뭐 변호사 최병국 그 의원의 아들 최땡 이런 뭐 변호사 이야기도 나오고 예. 여러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정영국 뭐 전 대변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오고 가고 있거든요. 이런 후보군들, 즉 국민의힘의 여러 후보군들을 네. 그 국민의힘 시당 차원에서 북구로 어떤 분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교통 정리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예.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직 10달 남은 선거판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예. 어떤 상황에서든 변수는 있는데 다만 울산 북구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당협위원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긴 하지만 몇 달 안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남은 시간 이제 한 1분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기업인 흉상 건립이라고 하지 말고 기업인 조형물 건립 사업이라고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부르도록 하죠. 민주당은 기업인 조형물 건립을 계기로 시민 서명운동세를 확산해서 조기에 총선 분위기를 몰아간다 이런 전략을 펼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야당 차원에서는 예. 이거 이제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좀 있다고 하니까 이 예. 부분을 좀 서명운동 차원으로 끌고 가가지고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이걸 이제 정치 쟁점으로 가지고 가기 시작하면은 예. 우리 시민사회가 굉장히 양분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기 선거용으로 뭐 어떻게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역사회 안에서 네. 이 정치와 무관한 걸 가지고 네. 정치 쟁점화하는 것, 이건 좀 예.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제 김두겸 시장이 만만치 않은 프로젝트를 과감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상공인들의 생각과 시민들의 생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조형물이 세워질 해당 기업들의 입장은 어떤지 어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챙겨봐야 되고 이 문제는 김두겸 시장이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테니까 시간을 좀 주고 기다려보기로 하지요. 자, 오늘은 일찍 불붙은 울산의 총선 분위기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울산매일 김진영 이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